SDU 실용음악학과 배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치료적 아이디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단순 음과 기본 화음으로 시작하는 집단 발성 음악적 예술 치료입니다. 지우지우님처럼 실용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이 예술 치료에도 관심이 있고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입학 후 SDU 강좌 중에 발성과 관련된 수업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에 제가 음악 분야를 활용하여 시도해 본 것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학업은 단순히 배움만이 아닌 그 이상의 창의적 발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기에 제안해 보게 되었어요. 단일 음을 길게 내거나 도미솔과 같은 기본 화음을 여러 명이 함께 발성하는 방식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간단한 발성 행위가 치료적일 수 있는지, 그 치료적 의미와 실제 적용 방안, 이론적 근거를 탐색해 보았어요. 참고로 지우지우님을 떠올리며 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의 음으로 길고 길게 소리를 내는 한 곡의 시조창이었어요. 마치 가사가 없는 듯 하나의 음절로 길게 소리를 내죠. 초라는 음절을 소리 낼 때에는 음절 초자음, 치읓이 먼저 나오지만 음절행 모음을 중심으로 길게 오하며 초라는 음절을 아주 길게 내는 것인데, 이는 점차 차분함과 호흡의 길이와 평정심과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더군요. 이제 그 10가지의 이해를 나열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적인 발성은 도구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죠. 단일 음을 길게 지속하는 발성은 음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음악 치료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호흡과 음성에 집중하며 깊은 복식 호흡과 안정된 소리 내기를 경험합니다. 단일 음 발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첫 단계가 되기도 하죠. 뜻밖의 경험을 한다는 점이고, 이는 자아 인식과 동시에 표현의 기초를 형성하게 도울 수 있어요. 도미솔과 같은 시장조 기본 화음은 집단 발성에 대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예입니다. 참가자 3명을 묶어 각각 도미, 솔 음을 동시에 내도록 연출해 주시면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개인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호흡 조절이 가능하겠죠?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음을 길게 지속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감과 집중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음정 인식의 상태를 경험하겠죠? 자신의 음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음악적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조화 경험을 하겠죠? 개인의 소리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협동과 소속감을 체험합니다. 이번에는 2번으로 집단이 동시에 발성을 한다는 치료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집단 환경에서 함께 소리를 내는 행위는 깊은 예술 치료적 의미를 갖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음을 조절하여 전체 화음에 기여하는 과정은 사회적 소통 능력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를 소리로 은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일 음을 길게 지속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마음챙김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상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화음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고 느끼는 과정은 자기 인식과 수용을 촉진합니다. 일종의 알아차림이죠. 집단 발성은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대안적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집단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함께 내는 것은 단순한 음악적 활동을 넘어 깊은 심리적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는 원초적 경험이기도 하죠. 이제 3번으로 진행 방식의 상상, 단계별 발성 세션, 즉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어리숙하겠지만 집단 발성을 시도해 볼 경우 참가자들의 수준과 준비도와 무관하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면 됩니다. 어리숙함도 들을 거리가 되고 잘됨도 느끼며 소소한 서로의 발성이 지닌 특성으로 타인을 인식하는 관계적 경험의 기회가 된다고 여기고, 늘 기초라 여기며 시작하여 기초로 끝난다 여겨도 됩니다. 1단계는 개인별 단일 음 길게 내기인데요. 각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 편안한 음 높이에서 하나의 음을 아오에 이우 등의 소리로 길게 지속할 수 있게 권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호흡과 음색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통한 자기 표현에 집중하게 됩니다. 치료사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잘못과는 무관한
편안한 자기 소리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해보세요. 무엇보다 치료사가 그러한 부담이 없어야겠죠? 심지어 치료사가 음치여도 된다는 점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어떠세요? 치료사는 다정한 지휘자가 되는 것이겠죠? 10명이라면 1명씩 시도해서 모두 자신의 소리를 내보도록 하고 동시에 모두 소리내는 것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소그룹 화음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3명씩 소그룹을 형성하여 기본 화음, 예를 들면 도미솔을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음의 예시가 될 만한 도미솔 음을 준비하면 그에 맞춰 소리를 낼 수 있으니 치료사가 다룰 수 있는 실로폰이나 기타, 건반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혹은 준비된 노트북에 각 음의 정확한 소리를 저장해 들려줘도 됩니다. 각자 다른 음을 맡아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음을 조절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죠. 이는 집단이 편안히 단지 소리를 맞추며 서로 융합적이 되려는 노력을 자연스레 시도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음으로 10명이면 3팀 도팀, 미팀, 솔팀으로 구성하여 도미소름을 10명 전체가 동시에 내게 할 수 있겠죠. 이외에 레파시 등의 다른 화음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3단계는 전체 집단 화음을 시도하는 단계라 할 수 있죠. 전체 집단이 함께 화음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냐? 치료사의 지도에 따라 음의 지속 시간을 변화시키거나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첫 음을 누군가 시작하고 그에 맞춰 다른 음을 낼 사람을 찾고 소리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두둥두둥이나 아우아우라든가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던 아니던 1명씩 추가하며 동시에 내보거나 중간에 들어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다양화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감이 드는 소리는 조화로운 소리든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아름다운 화음이 전부는 아니라 집단 응집력과 유대감이 서로를 향해 필요로 등장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집단의식이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며 참여를 유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즐겁게 느끼는 부분인 4단계는 즉흥적 표현과 공유의 단계예요. 가장 흥미롭죠? 이제는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누군가가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알아서 서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며 소리를 유지하며 전체가 소리를 만들어 가도록 일종의 즉흥 발성 음악 만들기를 시도해 봅니다. 서먹함이 있을 터이고 어색하지만 시도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두 참여하지 않아도 감상 차원에서의 참여라 여기고 편안히 강요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시도해 봅니다. 기본 화음을 바탕으로 즉흥적인 음성 표현을 시도할 수도 있고 시작 조건은 치료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거나 이후 언어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집단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션 진행 시 참가자들의 반응과 에너지 수준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활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제 이론적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제시만 해드릴게요. 그럴 만한 것을 당연히 연구했더군요. 찾아보니 보컬 심리치료가 있고요. 집단 발성 치료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다이앤 오스턴이 2008년 체계화한 보컬 사이코세러피입니다. 오스턴은 목소리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으면서도 그러하죠.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앞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녀의 저서에서는 목소리 작업이 어떻게 깊은 무의식적 내용에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죠.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음을 참고하세요. 오스틴은 자아와 목소리의 연결을 이야기했어요. 오스턴은 목소리가 자아의 핵심적 표현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발성을 통해 억압된 감정과 기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자아의 핵심이라는 단정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전부라는 표현 같잖아요? 가능성은 열어둡시다. 그런데 왜 오스틴은 이렇게 단정적이며 강렬하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최대한 목소리로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뚜렷하게 향해 달려가야만 그 정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잘못 말했다기보다 자신의 흥미를 끝까지 파헤쳐준 고마운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이라 여기고 지나치지 마시고 깊게 파헤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세상의 한 분야를 뚜렷하고 진하게 일군 전문가로서 남게 될 것이거든요. 오스틴은 관계적 측면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포컬 심리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 그리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합니다. 함께 소리를 내는 과정은 깊은 인간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그렇다고 포컬 심리치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어느 치료에서나 인간적 연결은 중요하죠. 그리고 오스틴은 신체, 심리 통합을 이야기해요. 목소리 작업은 호흡, 신체 감각, 정서, 인지를 통합하는 전인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체화된 트라우마 치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은 보컬 심리 치료의 특별한 점 같아요. 무용 동작과도 차별화되죠? 악기 연주와도 차별화됩니다. 성대 쪽 신체 감각과 호흡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오스턴의 접근법은 정신분석적 이론과 음악 치료를 통합하여 목소리를 통해 무의식에 접근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단 발성 치료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 즉 저의 위치성에 따라 제가 접근한다면 정신분석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답게 현상학적 접근으로 음악 치료와 통합하고 싶어요. 치료사가 그 순간의 현상이 지닌 본질을 일부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음악과 통합되는 것이라 여깁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그 현장 그 순간에 발생하는 현상이 음악과 결합되어 치료적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이론은 폴류엠의 테라퓨틱 보이스 워크도 있는데 이는 배포해드린 PDF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론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폴류엠의 원리를 읽어보면 교도소 교육생들 중에는 말하기 싫거나 막혀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보이스워크가 말문을 트이게 하기보다 못다한 표현을 소리로라도 채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보다 실전에 필요한 6번 이야기로 가보죠. 6. 집단 발성의 심리적 효과와 함께 다룰 수 있는 심리적 주제도 있겠죠? 집단 발성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은 다양한 심리적 주제와 문제를 다룰 수 있겠어요? 단순한 음을 길게 내거나 기본 화음을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여러 심리적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불안 감소율, 규칙적인 집단 발성 활동 참여자의 67%가 불안 증상의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소속감 향상, 집단 화음 활동 참여자의 대다수가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 증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표현력 증가, 정기적인 발성 치료 후 참가자들의 감정 표현 능력이 적어도 집단 내에서는 약 3배 이상 향상된다고 하네요. 집단 발성이 다룰 수 있는 주요 심리적 주제를 보면 불안과 스트레스, 자기 표현과 정체성, 대인관계 문제, 트라우마 회복, 우울증 등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7번 실제 적용 사례 및 연구들도 있는데 이것도 PDF 자료를 보시길 바라고요. 출처는 향후 논문에 사용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더 좋은 예후를 바라볼 때의 이야기죠. 참가자들은 함께 소리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가장 치료적이었다고 언급했어요. 아마도 홀로라는 느낌에서 벗어난 경험이 쌓이며 소속감을 습득한 듯 보여지네요. 역시 함께하면 도움이 되죠. 다만 치료란 이제 홀로 있어도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해낼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겠지만요.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치료의 초기 성과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8번 이야기인 집단 발성 예술 치료 진행 시 유의점은 모든 치료 행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만 말씀드려보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칭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칭찬은 평가니까 안전과 지지의 의미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집단적 이해라고 봐야겠죠? 잘잘못을 구분하지 말고 치료사 스스로 현상에 대하여 세심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에 스스로 벽을 허물어 문을 열어 둘 줄 알아야 했죠. 발성 관련 특화된 고려점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음성 상태를 살펴야 하죠. 성대 피로나 문제가 있는 참가자는 활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준비도를 봐야겠죠.
소리 내기에 대한 불안이나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서 그러한 참가자들을 위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대부분 쉽고 편하다고 여길 거라는 것도 편견일 수 있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어딘가에는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의 AP 중 소리내어 이름을 창의적으로 불러주는 이름화음에서 모두 즐겁고 흥미로움에 빠져 있던 도중에 한 참여자가 이름을 재미있게 불러주었는데도 울었죠. 집단 따돌림 중에 놀리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이 엄습한 것이죠. 이제 신체적 제한을 보죠. 호흡이나 자세 문제가 있는 참가자를 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 골격을 올바르게 취할 수 있는 지식도 치료사가 지녀야 할 수 있어요. 발성 관련하여 신체가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듯하고 정확한 발성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치료사가 인식해야 하죠. 이를 통해 표현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기보다 시도의 즐거움과 용기에 초점을 둔다면 경직도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도 좋죠. 판단 없는 분위기가 필요한데요. 모든 소리와 표현을 수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치료사가 원하는 소리와 표현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치료는 치료사의 요구가 아니라 내담자의 필요를 향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치료사의 욕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점과 추가적인 필요는 다른 접근을 통해 채워보겠다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가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즉, 함께 협력적하고 계획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음악적 접근을 통해 협력적이 되었던 그 순간이 모두에게 더 소중한 순간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다만 교도소에서는 큰 소리로 모두 함성을 지르면 주변 사무실 직원들이 점검을 오기도 하니까 필요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참여자와 기관 모두에게 양해를 미리 구해놓는 것도 필요하죠. 음성 과사용이나 무리한 발성은 성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참가자들의 편안한 음역대와 강도 내에서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적 관계와 진행의 측면은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들고 간 접근 방법보다 중요하죠. 간단한 활동으로도 충분히 나눔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를 높여야 성과가 있다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치료사나 내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볍고 간단한 활동으로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니 너무 접근 방식으로 가득 채우려 애쓰지는 마세요. 작고 짧은 체험도 의미를 두기에 충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충분히 사후 나눔 시간의 여유로움이 서로의 피로도도 낮추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어요. 이제 9번. 참고 문헌 및 출처는 PDF만을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해 두었으니 검색을 활용하여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10번이네요. 정리해보면 실용음악학과이면서 예술치료에도 관심이 있다면 단순한 음과 화음으로 시작하는 집단 발성 접근법이 지니는 치료적 가치를 알고 실행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우지우님께서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셨고 예술치료에 관심도 있다면 수업을 통해 만나게 되는 여러 음악적 경험들을 치료적 접근으로 고안해보길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보컬 심리치료와 치료적 보이스워크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집단 발성 예술치료는 불안, 우울, 트라우마,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주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이제 흥미와 관심을 더욱 더 누리세요. 마음껏 학습하시고 고안해보세요. 저도 늘 처음에는 어리숙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그 어리숙함은 오히려 내담자들에게 치료제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팁은 혼자 하지 마세요. 참여자들과 같이 한다고 여기세요. 참여자들과 직접 어떻게 더 발전시키거나 시도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만들어간다 여기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여러 실용음악학과 학습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될 경험들을 예술치료와 결합시켜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우지우님만의 가장 유일하고 독특하며 진지한 접근법들이 실용음악학과를 학습을 통해 생겨날 것이라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소리내기에서 시작하는 집단 발성 음악적 예술치료는 인간의 원초적인 표현 수단인 목소리를 통해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치료적 접근법이 될 수 있듯이 앞으로 학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는 여러 순간들을 향유하시고 아이디어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우지우님.
그리고 모든 SDUAT의 이웃분들 화이팅입니다.